반갑습니다. 탐험대원 여러분, 코인 탐험대의 대장 김동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지도를 펼쳐보고 떠날 목적지는 지난 15년 동안 전 세계를 가장 뜨겁게, 때로는 가장 차갑게 달구었던 미지의 자산, 비트코인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씀 안 들어보셨나요? 그거 이제 끝났다, 도박이다, 실체도 없는 걸 왜 하냐?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망했다고 수백 번도 넘게 예언했던 이 녀석이 왜 2026년, 오늘날까지도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거대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오늘은 저와 함께 그 끈질긴 생명력의 본질을 파헤치는 탐험을 떠나보시죠.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탐험대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물지도를 펼치자마자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건 험난한 파도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날선 의심입니다. 길거리에서 비트코인 얘기만 꺼내도 이런 반응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지고 나죠. 가장 먼저 나오는 말, 그거 결국 실체 없는 도박 아니야? 라는 날카로운 비난입니다. 그 다음엔 이미 단물 빠지고 다 끝난 거 아니야? 라며 고개를 젓기도 하고, 그건 젊은 애들 장난 같은데 걔들만 하는 거 아니야? 라며 애써 무시하곤 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부정적인 질문들은 비트코인이 세상에 처음 등장한 이래로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대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망했다고 소리치고 사망 선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있으며 심지어 더 거대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이 녀석은 무엇을 믿고 이렇게 끈질기게 버티는 걸까요? 이 모순 가득한 생명력의 실체,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대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사건의 발단, 지옥의 문이 열렸던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말 그대로 도륙이 나고 있었습니다. 공룡 같았던 거대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했고 그 여파로 경제 시스템 전체가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은행들이 줄줄이 연쇄 파산하면서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사람들의 소중한 저축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죠. 국가는 급하게 세금을 쏟아부어 은행들을 살려냈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됩니다. 내 돈을 왜 은행에다 쥐고 있어야 해? 은행이 망하면 내 인생도 망하는 거 아니야? 국가가 돈을 무분별하게 찍어내며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됩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신뢰의 위기 속에서 정체불명의 천재 사토시 나가모토가 반란에 기틀을 닦기 시작합니다. 은행이라는 중간 관리자 없이 우리끼리 바로 돈을 주고받을 수는 없을까?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화폐 실험.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이 세상에 태어난 진짜 이유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에 대한 거대한 저항이자 실험이었던 것이죠. 회원님들, 이 피냄새나는 배경을 알아야 비트코인의 생명력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실험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다음 들어가 보시죠. 회원 여러분, 이제 비트코인의 심장부를 해볼 시간입니다. 도대체 이 녀석은 뭘 믿고 15년 동안 전 세계에 저항을 견뎌낸 걸까요? 거긴 누구도 뚫지 못한 세 가지 핵심 특징, 즉 3대 강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중앙관리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자극적이냐고요? 보통 우리가 쓰는 돈은 국가나 은행이 관리하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주인도, 왕도 없습니다. 오직 전 세계로 연결된 탈중앙화 네트워크가 스스로 굴러갈 뿐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계좌를 마음대로 멈출 수 없다는 뜻이죠. 두 번째, 발행량이 딱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원할 때마다 찍어내는 종이 화폐와는 다릅니다. 더 만들고 싶어도 절대 불가능하게 설계된 이 희소성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투명한 거래 장부입니다. 모든 거래 기록은 전 세계에 공개됩니다. 누가 얼마를 보냈는지 모두가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작이나 위조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회원 여러분, 관리자도 없고 수량도 한정되어 있으며 모든 것이 투명한 이 시스템,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10년 넘게 망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불사조처럼 살아남은 진짜 비결입니다. 그럼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는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그 처참했던 초창기 시절을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비트코인이 갓 태어난 직후인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의 초창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수억 원을 호가하는 비트코인이 당시엔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놀랍게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수의 기술 애호가만들이 이 실험에 관심을 가졌을 뿐이죠.
그들은 이 화폐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취미로 채굴하고 자기들끼리 코인을 주고받으며 놀았습니다. 실용성보다는 순수한 호기심이 앞섰던 말 그대로 컴퓨터 매니아들의 놀이터 같은 분위기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평화로운 놀이터에서 인류 역사를 바꾼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식사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2010년 비트코인 1만 개로 피자 2판을 구매한 사건입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고요?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 역사상 최초의 실물 거래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그저 피자 2판 값 정도의 가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대원 여러분, 이걸 지금 가치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상상도 못할 천문학적인 금액이 됩니다. 이 피자 2판 사건은 단순히 웃긴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숫자로 된 데이터를 넘어서 현실 세계에서 물건과 교환될 수 있는 화폐로서의 기능성을 처음 증명한 순간이었죠. 실험실 안에만 갇혀있던 비트코인이 현실로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지점입니다. 이제 이렇게 순조롭게 현실 세계로 나온 비트코인, 하지만 탄탄대로만 펼쳐졌을까요? 전만해요. 이제부터 진짜 피냄새 나는 위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회원 여러분, 자산이 되기 위해선 지옥 같은 고난이 필수적인 법이죠. 이제부터 진짜 피냄새 나는 위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때는 2014년 전 세계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최대 거래소 마운트 곡스가 해킹을 당해서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립니다. 사람들은 피 같은 돈이 함께 날아가면서 비트코인 역사상 최대 위기 중에 하나가 찾아온 것이죠. 세상은 기다렸다는 듯이 거봐라 역시 사기다, 이제 끝났다는 등 조롱 섞인 여론을 퍼뜨렸고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대거 이탈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거래소는 망했어도 비트코인 시스템 자체는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멀쩡히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소라는 중간 관리자와 비트코인이라는 기술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요. 오히려 이 사건은 비트코인 분산 구조의 강력함을 세상에 증명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가격이 무려 80%나 폭락하고 몇 년씩 암흑기가 지속되기도 했지만 비트코인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위기를 겪을 때마다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괴물 같은 모습을 보여줬죠. 이렇게 끈질긴 생명력을 증명한 비트코인. 근데 왜 유독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녀석이 이렇게 뜨거운 걸까요? 다음 한국인들의 특별한 코인 사랑, 그 비밀을 털어보겠습니다. 대원 여러분, 이제 시선을 우리 땅, 대한민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사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 유독 한국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뜨거운가 하는 점이죠. 그 비밀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우리나라의 미친 듯한 정보 확산 속도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갖춘 정보 강국 아닙니까? 우리는 남들이 잘 때도 깨어있고 지구 반대편에서 숨만 쉬어도 그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민족입니다. 유튜브, 카카오톡,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 이곳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정보가 빛의 속도로 공유됩니다.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온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화력이 대단하죠. 이런 활발한 정보 교환은 한국인들이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자산을 누구보다 빨리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만든 강력한 엔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빠르기만 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한국인만이 가진 독특한 투자 DNA와 사회적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대체 우리 국민들이 비트코인이라는 거친 바다에 이토록 용감하게 뛰어든 진짜 척사정은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 이유, 한국인들의 뜨거운 투자 열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탐험 계속하시죠. 이제 이번 탐험의 가장 짜릿한 하이라이트이자 비트코인 역사의 거대한 분기점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제도권의 항복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을 사기라며 비웃던 국가와 거대 금융기관들이 이제는 줄을 서서 이 녀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신호죠. 가장 먼저 사고를 친 곳 기억하시나요?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는 비트코인을 아예 나라의 공식 돈, 법정화폐로 선포해버렸습니다. 국가 차원의 공식 인정을 넘어서 이제는 정부의 핵심 정책에 비트코인이 반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빅 이벤트는 따로 있었죠. 바로 세금 체계 편입과 ETF 상품 승인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왜 세금을 매길까요? 가치가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 프레임워크 안으로 들어왔고 누구나 주식처럼 편하게 살 수 있는 공식 금융상품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기냐 아니냐를 논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건 정치권의 움직임입니다. 트럼프 같은 거물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비트코인을 지지하고 미국의 정책 논의 중심에 가상자산을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정치적 표심을 좌우하는 무시할 수 없는 권력 되었습니다. 대원 여러분, 이제 비트코인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당당한 일원입니다. 무시하기엔 너무나 커졌고 모른 척하기엔 우리의 삶과 너무 밀접해졌습니다. 제국들이 고집을 꺾고 비트코인 앞에 무릎을 꿇은 지금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을 어떻게 타야 될까요? 모든 탐험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비트코인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탐험단 여러분, 15년이라는 긴 여정의 깃발을 이제 마지막 장에 꽂을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지도를 훑으면서 확인한 진실은 명확합니다. 비트코인은 더 이상 소주 괴짜들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숱한 사망선고와 해킹, 폭락의 지옥불을 견디고 살아남아 이제는 국가와 제도권이 항복하고 받아들인 거대한 금융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냐 사기냐를 논하던 시대는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제는 이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과 모른 척하다가 도태되는 사람으로 나뉠 뿐이죠. 하지만 대원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 바다가 갑자기 잔잔해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집어삼킬 듯한 파도가 치고 수많은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바다죠. 무작정 뛰어드는 건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지도가 있어도 지금 배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려줄 나침반이 없다면 결국 조난당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우리 탐험대원들에게 꼭 필요한 최첨단 나침반을 소개합니다. 바로 인공지능이 시장을 먼저 읽어주는 고야 차트입니다. 이 거친 시장에서 감으로만 항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도로 훈련된 AI의 눈을 빌리시겠습니까? 고야 차트는 차트가 요동치기 전 AI가 먼저 움직임을 포착해 알려줍니다. 올라갈 때는 LL, 내려갈 때는 SS, 시그널을 직관적으로 딱 띄워주죠. 놀라운 건 이 시그널이 차트보다 먼저 신호를 준다는 겁니다. AI가 예측하고 신호를 주면 차트가 그 뒤를 따라가는 짜릿한 정확도.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코인 바다에서 보물을 캐내 생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지도와 나침반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남은 건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뿐입니다. 오늘의 탐험이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 커다란 이정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탐험대의 보급품이 됩니다. 그럼 다음 보물 지도를 찾을 때까지 모두 안전하게 성불하십시오. 탐험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역사에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고 그 사건들이 지금의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코인 탐험대에서는 코인 역사 속 실제 사건들을 하나씩 지도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탐험은 여기까지. 다음 탐험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코인 탐험대장 김동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